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코바늘 가디건 작업기를 들고 왔어요. 코바늘 가디건인데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코바늘 많이들 뜨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는 에버딘 가디건이 이제 알파카로 된 실로 뜨다 보니까 지금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어제 특히나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코바늘을 잡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코바늘 가디건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이 월요일인데 일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캐스트온을 한 가디건이에요. 하루 동안 캐스트온을 해서 뜬 거 치고는 꽤나 많이 뜨지 않았나요? 물론 코바늘이 좀 빨리빨리 뜨는 거는 맞는데 제가 코바늘 굉장한 쪼렙이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코바늘로 이렇게 옷을 뜨는 거는 아예 처음이고요. 아니 그 에피소드 예전 거에서 인견사로 뜨기 시작한 왜 이래? 코바늘 가디건도 있었는데 걔는 사실 이제 한 이만큼 뜨고 말았거든요, 아직. 그래가지고 한 이만큼인가? 하여튼 걔는 아직 너무 제 수준에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은 어디 옆에다가 잘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 겸 코바늘 연습 겸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마 안돼. 코바늘 연습 겸 가디건을 하나 더 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동안 뜬 양이고 안돼 왜 물어. 고양이가 자꾸 괴롭히는데 고양이를 내보내야 할지 어쩔지 고민이 되네요. 이 가디건은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뜨시는 가디건이죠. 김뜨개님의 코바늘 가디건입니다. 영상 제목에는 하루 만에 뜨는 코바늘 가디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하루 만에 뜨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진짜 하루 만에 뜨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실은 지금 린넨 실로 뜨고 있어요. 린넨이 60% 들어간 실이고 나머지 40%는 PET 업사이클링 폴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이가 좋아하는 실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어쨌든 폴리가 함유되어 있는 실이라서 이게 업사이클링 폴리가 정확히 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구의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실이니까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지구의 환경에 해가 되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가디건은 특별한 기법을 요하지는 않고 한길긴뜨기하고 사슬뜨기, 짧은뜨기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뜰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헷갈리는 거죠. 워낙 코바늘을 못하다 보니까 레글런 늘림 같은 것도 약간 무늬가 들어가면 헷갈리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을 떴으니까 이게 저는 한 48cm, 45cm 이 정도를 떠볼 생각인데 물론 입어보면서 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떴으면 한 2배 정도만 더 뜨면 될 것 같아서 일단 가장 코가 많이 들어가는 어깨 부분도 소매 분리를 했고 이제 몸통만 뜨면 되고 몸통을 뜬 다음에 이제 밑에 밑단을 해주고 이 겉에 엣징을 넣어줘야 해요. 근데 엣징이 보통 레이스 무늬도 많이 뜨시는 것 같고 피코뜨기도 간간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피코뜨기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디건을 뜨기 전에 물론 스와치를 2개 내봤어요. 스와치 정말 귀찮아 하는데 스와치는 이렇게 무늬로 하나 하고 이렇게 얇은 거 얘는 너무 가소롭죠. 이렇게 하나를 냈어요. 이 실이 처음에 3mm 바늘, 한 겹에 3mm 정도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대바늘 기준으로. 근데 이제 코바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겹에 3.5mm로 작업을 했는데 조금 뜨다가 얘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얇고 구멍이 숭숭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2겹을 잡고 4mm 바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코바늘을 못한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요. 코바늘을 맨 처음에 분명히 20코를 잡았거든요. 근데 20코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8코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긴 찾았는데 뭐 이런 데서 잃어버렸겠죠? 근데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코바늘이 너무 어렵네요. 여기서도 하나 잃어버렸고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바늘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코바늘로 수화치를 냈는데요. 김뜨개님이 이렇게 10cm 안에 20코가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얼추 20코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건은 전체 2겹을 사용해서 4mm 바늘로 작업을 한 가디건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평면뜨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 면에서 한 단을 뜨고 안쪽에서 한 단을 뜨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 모양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지는데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뭔가 심심하지 않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첫날은 이만큼을 떴다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만큼을 뜰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이 가디건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속도로만 하면은 오늘 몸통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 엣징 마무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제 손목에게 달린 일이니까 일단은 그런 목표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이렇게 자꾸 화면상에 들어오는데 그냥 귀여우니까 놔둘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로 작업을 했느냐 하면요. 바로 이 실하고 이 실입니다. 두 개 당연히 같은 실이고요. 이 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린넨이 60% 함유되고 업사이클링 폴리가 40% 함유된 실이에요. 이 실은 모즈필라티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실인데요. 저한테 DM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실이 새로 나온 실인데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인아트 안에서 폭스울이 올 것도 있고 지금 에버딘 가디건 뜨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을 테스트 해드리는 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은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들 작업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날씨가 더워져서 조금 충동적으로 에버딘 가디건 소매를 뜨지 않고 코를 잡았는데 벌써 이만큼이 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더 빨리 완성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한 30g 정도였나? 근데 400g이 좀 넘는 양을 이렇게 2콘으로 분콘을 해서 받았어요. 처음에 이거를 한 콘으로 보내주실지 아니면 2콘으로 분콘을 해주실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한 겹에 3mm 바늘 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 콘으로 받을까 하다가 혹시 합사를 해야 할까봐 2콘으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2콘을 잡아서 하는 게 저한테는 딱 게이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콘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린넨 60%, 폴리 40%. 이 컬러가 내추럴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린넨 실을 여태까지 한 2-3개 정도 써봤는데 린넨의 촉감이라는 게 보통 가슬가슬 하잖아요. 근데 지금 촉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게 아니라 색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제가 뭐 민트 그레이 색상도 써보고 아이보리 색상도 써보고 이것저것 써봤어요. 근데 얘는 내추럴 색감이에요. 약간 진짜 보통 울 콘사 같은 것도 판매하실 때 컬러 있으면 막 린넨 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린넨 베이지 컬러. 근데 딱 그런 색의 전형적인 색상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린넨 살을 표백을 안 한 거예요. 표백 처리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염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색감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그냥 린넨 자체의 색감인 거예요.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색감. 그래서 이게 진짜 진정한 린넨 컬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컬러는 사실 제가 이렇게 뉴트럴 컬러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하고 있던 찰나에 근데 사실 이게 린넨 자체의 컬러라고 하니까 갑자기 더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좀 더 마음에 드는 거죠.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 그대로의 색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의 촉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색감과 관련이 있어요. 색감을 말씀드릴 때 제가 이거를 표백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린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식물에서 뽑아낸 섬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껍질이 있어요. 이렇게 거뭇거뭇한 애들 보이시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뜯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왜 그런 거냐 하고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이렇게 막 빠져나와요. 이런 데서 보여드려야 하나? 이런 애들이 빠져나와요. 제 거스러미가 더 잘 보이네. 민망한데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 뜨면서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는 그냥 껍질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는데 이게 린넨은 표백 처리를 하면서 그 섬유가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하던데 표백 처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게 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장님이 껍질이 아니고 아무래도 린넨이 식물이다 보니까 그 좀 더 섬도가 굵은? 좀 더 굵은 부분이 있잖아요, 섬유가. 그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좀 더 자연 유래 식물에서 나온 섬유라서 좀 더 그렇게 되어 있고 표백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얘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있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를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막 램술 같은 거에서 뜨다가 지푸라기 나와도 이거는 양의 엉덩이에 붙어 있었던 지푸라기인가?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어가지고 됐다.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얘는 양의 엉덩이에 붙어있던 애도 아니고 그냥 식물에 있던 애인데 조금 굵었던 애인 것 뿐이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요. 신경을 분명히 쓰는 분들도 계시니까 쓰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이 실을 사용하시기 전에 분명히 좀 더 고려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린넨이 먼지 날림이 정말 심하잖아요. 린넨 자체가 좀 다른 실들도 사용해보면은 와인도로 감을 때도 그렇고 먼지 날림이 많이 있는 실인데 얘는 아무래도 그런 표백 같은 과정을 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 날림이 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온 고압으로 세척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와인도로 감지는 않았고 이렇게 두 콘에서 한 줄씩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먼지 날림이 아예 없을 순 없고 린넨이다 보니까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먼지 날림이 심하지 않았고 뭐 저는 비염이 심한 사람인데 뭐 괜찮았다? 뜰만했다 이 정도로 먼지 날림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비염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제가 막 콧물 막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듣기 싫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가끔씩 이렇게 댓글로 감기 걸렸는지 물어보아 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머쓱하고. 저는 감기에 걸리진 않았고요. 그냥 비염이 너무 심한데 요즘에 또 환절기라서 콧물이 자꾸 터져가지고 이렇게 현대인의 3대 난치병 중에 하나죠. 비염이 정말 심해진 상태로 이렇게 뜨개를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온고압으로 세척을 실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먼지 날림은 좀 괜찮고요. 좀 뭔가 실을 만져서 이렇게 뜨개를 할 때의 느낌이 조금 신기해요. 보통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린넨 실은 이렇게 실 자체를 잡으면 고슬고슬한 느낌이 남아 있었거든요. 고슬고슬하고 약간 까슬까슬보다는 좀 약간 가슬가슬 이 정도의 촉감의 실들이 많았었는데 얘는 뭔가 이렇게 실을 잡아보면 실 자체는 오히려 부드러워요. 무슨 면사로 코반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부드러운데 또 막상 편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또 가슬가슬해요. 고슬고슬 가슬가슬. 그래서 이 실은 촉감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일라나?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근데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떼내는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떼내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이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계속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실의 촉감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더 와닿으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뜰 때는 면사 느낌도 좀 나고 뜨고 나면은 린넨 느낌이 나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식물을 찌면 무슨 고구마 찐 막 그런 것처럼 린넨을 찐 것 같은 느낌? 린넨 실을 쪄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부드럽게. 근데 사실 고온 고압으로 세척했다고 하시니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몇 도씨로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얇은 노끈 같기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실은 대반을 한 겹으로 3mm 사용하게 만들어진 실인데 약한 연사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얇은 실들이거든요. 정말 얇은 실들을 이렇게 연사를 해서 꼬임을 약하게 주셨어요. 그렇게 강한 꼬임은 아닌 것 같고 약하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뜨게 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장점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솔직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단점들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 실로 코바늘 가디건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매분리도 어제 이렇게 했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린넨이잖아요. 근데 뭔가 뜰 때는 면사 느낌이 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면은 옷을 입었을 때 여름엔 더우니까 이거 좀 더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막상 손을 넣어보면 좀 아예 대놓고 나 시원해. 나 완전 차가운 실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은근히 시원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말이 웃긴가? 시원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실이에요. 그리고 무늬도 이렇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저는 딱 2겹 잡고 4mm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가? 뭔가 은근한 찬 기운이 있어요. 신기해요. 여기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하고 여기 이렇게 만졌을 때하고 온도가 일단 좀 달라요. 신기하게. 그래서 역시 여름 의류로는 린넨이 짱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지금 이거 작업기 정말 짧게 작업하려고 했는데 한 10분? 길어야 20분? 이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벌써 녹음을
영상을 한 10분 넘게 찍은 것 같은데? 저는 짧은 영상을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도 짧은 영상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뒷면도 예쁜 가디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조금 더 떠가지고 오늘 지금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지금 오후거든요. 하루 동안 또 반나절? 반나절 동안 또 얼만큼 뜰 수 있을지 좀 해서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가면은 저희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도 귀여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리, 하리. 절대 눈을 떠주지 않죠? 발가락도 보여주지 않죠?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하리는 목욕을 해야 해요. 왜냐면 털이 지금 엄청 빠지고 있고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가지고 오늘은 목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안녕. 이따가 아니 내일 하루 동안 또 뜨고 만나요. 안녕. 알았어. 꼬리로 화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녕.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만큼을 뜨고 잤어요. 어제 한 이 정도였나? 이 정도에서 보여드렸으니까 한 이만큼 더 뜨고 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한 세트를, 무늬 한 세트를 한 번 더 뜰지 두 번 더 뜰지 고민 중이었는데 아마 두 번만 더 뜨게 될 것 같고, 스토리에 여기까지만 뜨고 올려봤는데 여러분이 두 세트만 더 뜨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한 번? 두 번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소매 뜨고, 소매 한 2단 정도만 더 뜨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칭까지 넣어주면 끝입니다. 근데 애칭이 하얀 색깔 실이 잘 어울리겠죠? 어쨌든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저녁 늦게서야 이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완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로운 F5를 들고 왔어요. 지금 제가 작업기를 매일매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3일 만에 결국 완성해버린 코바늘 가디건입니다. 도안은 김뜨개님 하루 만에 뜨는 코바늘 가디건 동영상 보고 했고요.
제가 코바늘 초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도안 자체가 사실 하루 만에 뜨기는 조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3일 만에 완성을 했고요. 저는 코바늘로 옷을 뜨는 거는 아예 처음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 귀엽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착용샷은 이 앞이나 뒤에 어딘가에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착용샷을 찍고 입고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가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코바늘로 뭔가 떠본 게 가방 2개 하고 모자 2개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근데 코바늘로 옷을 뜨는 건 처음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옷 자체가 한길긴뜨기하고 짧은뜨기하고 사슬뜨기 이것만 알면 할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맨 처음에 이 뒷목 둘레를 이렇게 만들어서 띠처럼 평면으로 이렇게 레글런까지 만들게 돼요. 그래서 레글런 늘림을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게 되고요. 레글런까지 하면은 소매 분리를 하고 대바늘 옷하고 비슷해요. 몸통을 이렇게 뜬 다음에 소매를 조금 더 떠주고 엣징까지 하면은 다 마무리되는 옷이에요. 근데 저는 이 엣징을 원래 김뜨개님께서는 이 레이스 엣징을 이렇게 넣어주셨었는데 저는 그 레이스 엣징을 저번에 수국 가디건 했을 때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피코뜨기를 해보았습니다. 피코뜨기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괜찮게 잘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엣징을 주는 곳에는 배색을 했어요. 배색을 하얀 색깔 실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랬더니 조금 더 산뜻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은 린넨실 말씀드렸었죠. 이 린넨실로 작업을 했고요. 이 배색실 같은 경우에는 이 실로 진행을 했어요. 이 실이 뭐냐면 하얀 색깔 까사리 실이에요. 까사리. 네, 이렇게 2겹으로 합사가 되어 있는 친구인데요. 2겹을 이렇게 2겹으로 합사가 되어 있고 이거를 2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2겹 2겹 해서 총 4겹을 잡고 4mm 바늘로 역시 엣징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옷을 뜨는 정확한 방법은 김뜨개님 동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어떤 수정을 거쳤는지 그 정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일단 사이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가슴 단면이 44cm가 나왔고 이 세로도 뒷목부터 여기 밑에까지가 44cm가 나왔어요. 그래서 둘 다 44cm 이렇게 맞춰버렸는데 어쨌든 의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수정은 이렇게 피코뜨기 했던 거 하고 여기를 처음에는 22cm, 레글런을 22cm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막상 여기를 뜨려고 보니까 사슬을 보통 10개를 더 언더암에 주시거든요. 근데 몸통을 뜨려고 보니까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커서 여기서 사슬 했던 거를 줄임을 바로 줘버렸어요. 레글런을 풀까 하다가 이게 소매 분리 직전에 코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풀진 못하고 여기 부분에 사슬에다가 그 모아뜨기 해가지고 코수를 줄여줬는데 저랑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은 여기에 사슬을 10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또 수정을 해줬고 여기 그 김뜨개님 레시피들이 보통 넥 라인이 조금 깊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넥 라인이 깊으면 좀 입을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기 넥 라인이 안 그래도 얘도 조금 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짧은뜨기로 한 단을 넣어주고 엣징을 할 때도 이렇게 짧은뜨기를 군데군데 넣어가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 할 때는 그냥 냅뒀고 이 엣징을 할 때 짧은뜨기를 하면서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해서 이 레글런 각각에 한 코씩 해서 총 4코를 줄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딱 적당하게 파인 것 같고 아주 마음에 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또 이제 제가 원래는 여기에
그 리본 타일을 달려고 했어요. 단추를 달기가 귀찮아가지고. 근데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너무 귀찮아갖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냥 타일을 달라면 타일을 또 한 겹으로 하면 너무 얇으니까 사슬로 하면은 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단추를 달아버렸습니다. 단추를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느낌의 단추예요. 좀 뭔가 에스닉한 느낌도 나고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좀 신기한 단추들인데요. 이 단추는 제가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저는 단추는 주로 알리에서 사는 편이고요. 단추는 이것도 이제 한 50개 정도에 한 1,000몇백 원? 2,000몇백 원? 이 정도 주고 샀던 단추입니다. 이게 나무 단추예요. 나무 단추인데 이 여기에 프린팅이 에스닉하게 레트로하게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지금 산지는 꽤 됐는데 지금까지는 놓다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짱 박아두고 있었는데 역시 단추는 쟁여두고 있으면 어디든 쓸 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가디건이 좀 뭔가 내추럴한 느낌이기도 하고 귀여운 느낌이기도 해서 이 단추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잘 맞고요. 그래서 이 가디건은 총 3일 동안에 완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첫날에는 여기 레글런에서 소매분리까지 했고요. 둘째 날에는 여기 몸통을 다 떴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엣징을 넣어주고 소매까지 이렇게 하고 단추를 달아서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이 걸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코바늘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보다 코바늘을 잘하시고 속도도 빠르시고 코바늘 의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빠르게 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디건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뜨면서 이 실이 조금 그 섬도가 굵은 섬유들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어서 그거를 떼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약간 좀 까슬까슬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막상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그냥 되게 시원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컬러가 진짜 말 그대로 린넨 컬러잖아요. 진짜 표백 작용도 하지 않고 염색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진짜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이 내추럴한 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소매는 2단 더 떠줬어요. 김뜨개님도 2단을 더 뜨셨고 2단을 더 떠줬는데 여기에 끝에 저는 짧은뜨기를 한 단 넣어줬습니다. 좀 탄탄한 편물이 좋아서 한길긴뜨기보다는 짧은뜨기가 약간 더 탄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마음에 드는 가디건을 하나 얻었습니다. 3일 만에 이렇게 가디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다른 색깔로도 하나 더 떠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코바늘보다는 대바늘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바늘은 진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는데 코바늘은 진짜 속도는 빨라서 좋은데 이거 3일 했잖아요. 3일 하는데 마지막에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재미없고 그래서 완성이 코앞인데 이거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해가지고 겨우겨우 완성했고요. 아마 제가 코바늘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코바늘보다는 대바늘이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나시에다가 카디건 이렇게 입어주셔도 될 것 같고 착샷은 원피스에다 입은 것도 같이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거를 닫아서 입어도 예쁘고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고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가디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 무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무게는 이 엣징은 솔직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재지 않았고 따로 재진 않았고 이 린넨 콘사를 제가 한 205g? 210g 이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볍고 좋은 가디건이 되었습니다.
코바늘 편물이 원래 대바늘 편물보다 무겁잖아요. 코바늘 편물이 대바늘 편물보다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200g 진짜 극초반이 나왔으니까 정말 가벼운 실인 것 같고, 가디건도 딱 이제 여름에는 무거운 거는 또 땀나고 달라붙고 해서 너무 싫은데 딱 좋은 무게의 가디건으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되게 달라붙을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좀 뭔가 린넨이라서 가슬가슬한데 부드럽기도 하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워낙 무딘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이 그냥 이렇게 한 겹만 잡고 쓰면은 대바늘로 3mm 바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3mm인데 얘가 100g에 550m짜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벼운 친구인 거죠. 보통 100g의 울실 같은 경우에 뭐 한 200g에서 아니 200m에서 250m 정도인데 얘는 550m짜리니까 정말 가벼운 실이고요. 저는 비록 두 겹을 잡아가지고 이제 550 나누기 2하면 몇이죠? 275? 100g에 275m짜리 느낌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볍게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대바늘 하다가 이제 좀 코바늘 많이들 잡으시잖아요. 여름이기도 하고 딱 더워지는 날부터 여러분 다 같이 코바늘 약속이나 한 듯이 잡으시는 거 보고도 저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웃긴 건 저도 그때 그 인스타 안 봤는데 잡고 있었는데 코바늘을 나도 모르게 인스타 들어가니까 다 코바늘 인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다 같이 너무 한마음 한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3일 만에 이 코바늘 가디건 완성했고요. 저 오늘 당장 입고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입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카페에 가서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만드는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이따가 영상을 바로 업로드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작업기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다른 내용들, 뜨면서 다른 수다 뜬 영상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따르게 뜨게 수다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영상이 그냥 작업기로, 이 가디건 작업기로 짧게 한 20분 정도로 올리려고 했는데 저는 뭔가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번 영상도 아마 한 40분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물론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예고편 같은 건데, 제가 오늘 올 실들이 이제 그 폭스울하고 제가 또 햇빛 염색 키트를 샀어요. 그래서 실을 한번 염색을 하는 과정을 담아 볼 건데, 이제 이런 영상들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이런 가디건, 코바늘 가디건 하나 장만하셔서 올 여름에 잘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안녕.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에브리데이 샬라였습니다.